터키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말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하나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계획이 테러 없는 터키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만 쿠르툴무시 국회의장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테러 문제에 있어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날, 이 결정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찬성 47표라는 뭐랄까 거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인 거죠. 물론 이 보고서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숫자 88입니다. 위원회가 무려 88시간 동안 정말 마라톤 같은 회의를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8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19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회의록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다 담긴, 그야말로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자, 그리고 이 4000페이지가 넘는 모든 논의와 기록이 단 60페이지의 핵심 보고서로 압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60페이지짜리 청사진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쿠르투무시 의장이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무장 해제를 위한 하나의 틀이지 절대로 전면 사면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는 주지만 저지른 일에 대한 법의 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터키는 왜 이 시점에서 수십 년이나 끌어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걸까요?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르툴무시 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터키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죠. 심지어 모든 정치가 안보라는 한 단어에 가로막히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 된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멋있게 하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무력 분쟁 자체를 끝내기 위한 방법, 바로 무장 해제입니다. 이 무장 해제 과정은 아주 명확한 4단계 로드맵을 따릅니다. 첫째, 이 절차를 관리할 임시법안을 만들고요. 둘째, 투명한 감시 아래 무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셋째, 관련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법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사회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사면은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어떤 행동이든 법적 책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괜한 오해를 막고 법치주의라는 기본을 지키려는 거죠. 무장 해제가 분쟁의 끝을 의미한다면 이 두 번째 기둥은 새로운 시작에 가깝습니다. 바로 터키 사회 전체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민주적 개혁입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민주개혁안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유럽인권재판소나 헌법재판소 같은 국내외 사법부의 판결을 제대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시장 임명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또 표현의 자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개혁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카이움, 우리말로 하면 관제인 제도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해임된 시장 자리에 자기들 사람을 바로 임명하거든요. 근데 보고서는 이걸 바꿔서 그 지역 시의회가 직접 다음 시장을 뽑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큰 개혁은 단순히 터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바로 분쟁 해결의 새로운 터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터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참고할 만한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정말 야심찬 목표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아주 긴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크루툴무시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터키 의회가 만들어갈 새로운 법과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이자 일종의 로드맵인 셈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건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야심찬 청사진은 과연 터키를 진정으로 테러 없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터키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